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 3번, 초반에 연결 인트로 부분이랑 나머지 좀 잡아주고, 신 2번에 트랜지션까지 잡아줘 볼게요, 한번. 자, 일단은 여기 가로로 가는 선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 동그라미를 움직여 줄게요. 얘가 이동함에 따라서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포지션에 키를 주고, 클릭해서 까지, 그리고 초반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하고 F9를 눌러줄게요. 좀 느리죠? 키를 좀 당겨줄게요. 속도에 맞춰서 키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도달을 할 때쯤 Shift S를 눌러서 그 동그라미를 없애줄 거예요. 작은 요소니까 굳이 작은 요소니까 굳이 F9번 안 눌러도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라인 컨트롤이 하나 있었고요. 스퀘어들의 컨트롤들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스퀘어 컨트롤들의 그 위에 있는 컨트롤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16번이 하나 잡고 있고, 라인 컨트롤 하나 잡고 있는데, 자, 이 사이에 너를 하나 더 만들어줄 거야. 컨트롤 시프트 알트 Y를 눌러서 중간쯤에 여기 놓고요. 지오메트리 컨트롤이라고 저장을 해주고, 얘는 후치야. 그래서 라인 컨트롤과 밑에 스퀘어 컨트롤을 지오메트릭 컨트롤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움직이면 신 전체가 움직이죠? 이게 연결이 하나가 안 되어 있네요. 블로우도 지오메트릭 컨트롤 따라가게끔 잡아줍니다. 자, 우리가 얘네도 지오메트릭 컨트롤을 따라가게끔 아니에요. 얘네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얘네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팝업이 됐을 때, 한 2초쯤 지났을 때, 이 나머지 친구들을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앞에 0, 100 맞추시고, 또 9번을 눌러주세요. 대중에 좀 큰 동그라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조금 늦게 생기게 하고, 작은 애들은 키를 좀 당겨줘서 빨리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겨나는 시기에 차이를 좀 주세요. 그리고 키프레임을 서로 밀어볼게요. 랜덤하게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했다면은 탭을 눌러서 이 마지막 부분이 여기랑 이어져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중간에 레이어가 좀 사라졌어요. 보시면
이 부분의 카메라와 여기가 이어져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카메라를 여기에 맞추든지 이 첫 프레임 맞추든지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동그라미는 조금 더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더 완전히 화면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씬 1, 2번 넘어갔어요. 이 친구는 옆으로 더 갈 거예요. 이렇게 혼자 슉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F9를 눌러줘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속도를 약간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메인 이 라인을 볼게요. 메인 라인 레이어를 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죠?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얘가 가는 경로대로. 그래서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를 단색. 하고 볼 밑에 놔주세요. 그리고 얘도 카메라를 따라가게끔 레이어를 설정해 줄게요. 위치를 딱 맞춰주세요. 77 픽셀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시고 얘도 뭘 할 거야 우리가? 그어지게 만들어 줄 거면은 트림 패스를 해주겠죠? 이제 이건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 친구도 맞춰주세요. 좀 더 길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 스트로크 기능을 보시면은 컨텐츠 안에 자, 새로 만든 짝대기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쉐이프 레이어. 그럼 우리가 트림 패스를 잡고 스트로크 기능 보면은 테이퍼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테이퍼라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끝단이 얇아지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엔드 끝단이 얇아지면 돼요. 얘가 얇아져서 아까 보는 라인처럼 나오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테이퍼가 들어가는 부분에 끝단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엔드 랭스를 높이면 높일수록 테이퍼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테이퍼가 안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테이퍼가 각지게 나오는 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서 스트로크 밑에 있어요. 테이퍼를 이즈를 약간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엔드 이즈 줬어요. 테이퍼에. 그렇게 하면서 이 컨트롤에는 스케일을 좀 줄여줄 거예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동그라미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로크 위드도 조금 줄여줄 수 있겠죠. 영어로 줄여줄게요. 영어는 아니고 6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마스터 레이어로 가볼게요. 그리고 연결을 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요 높이랑 요 높이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 높이를 밑으로 좀 끌어내려 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프레임은 우리가 렌더를 걸 거예요. JPEG으로. 그래서 씬 3번에 얹어서 위치를 맞춰줄 거예요. 자, 컨트롤 알트 S를 누르면 PSD로 캡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PSD까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아웃풋 모듈에서 JPEG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는 S02 라스트 프레임이라고 렌더를 걸면은 한 장밖에 안 걸리니까 컨트롤 알트 S로 제가 렌더를 걸었어요. 그리고 씬 3번에 와서 이 라스트 프레임을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오메트리 컨트롤에다가 포지션 키를 줄 거예요. P를 눌러서 맞춰주시고 이제 이 라인이 요 밑에 라인이랑 맞게끔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눈을 꺼주세요. 라스트 프레임. 이게 조금 더 스무스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주시는데 로테이션도 우리가 약간 스케일 값을 좀 더 줘볼게요. 여기다가 살짝 크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쯤에서 등장하게끔 한 20프레임 정도.
자, 뒤로 갈수록 약간 느려지게 잡아주시고, 앞에는 빠르게. 그리고 다시 탭해서 마스터 레이어로 가볼게요. 이제 좀 속도가 맞죠? 카메라 워킹을 좀 느리게 주고,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들을 조금 느리게 시작을 해줄게요. 조금씩 뒤로 밀어줄게요. 그러면은 스퀘어 컨트롤들에도 U를 눌러서 뒤로 좀 밀어주세요. 자, 글로우에도 마찬가지로 뒤로 밀어서 느리게. 그러나 얘네는 빠르게. 그래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더 스무스해질 수 있도록. 자, 저는 이 스퀘어가 생겨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드래그를 하고 제일 뒤에 있는 키를 잡고 Alt 누르고 옵션 키 누르고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살짝. 그래서 조금 더 스무스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앞뒤로 우리가 트랜지션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위치랑 카메라를 맞추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지오메트리 컨트롤이 일종의 카메라처럼 일을 할 거예요. 이 안으로 줌이 확 들어갈 건데 이제 이때 얘도 라인 컨트롤이 아니라 지오메트리 컨트롤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포지션이랑 스케일에 키를 잡아주시고요. 한 3초 20프레임의 스케일을 엄청 늘려줄 거예요. 늘리고 위치를 맞춰줄 거예요. 자, 쉼표 눌러서 센터 보시고요. 널이 있어서 널 끄트머리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일러스트 소스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A 누르고 이 햇님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포고요. 이게 이제 벡터 레이어들을 깔끔하게 레스터라이즈 한다는 표시예요. 아, 벡터라이즈 한다는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깔끔해졌죠? 아무래도
지오메트리 컨트롤에 잡을 게 아니라 이 뒤에 키프레임을 지워주시고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어 줍시다. 아마 줌이 들어갈 거예요. 3D 레이어가 안 돼서 안 들어가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다 잡고 3D 레이어를 켜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줌을 쓸 수가 있어요. 스케일도 많이 지우고. 여기 보면은 줌이 있죠? 이렇게 줌을 당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레스터라이저가 켜져 있으니까 경계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와요. 자, 3D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2뷰로 바꿔주시면은 맨 앞에 있는 글로우를 예시로 둘게요. 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안 보이죠? 앞으로 나오죠. 지금 이 라인이 우리 레이어들이 다 있는 라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카메라를 쓰기는 써야겠네요. 카메라를 쓰기는 쓰는데 저는 카메라에도 널을 붙이는 편이거든요. 자, 카메라가 3D 플레인이니까 널도 3D 레이어를 여기서 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카메라가 널을 따라갑니다. 얘는 포지션이라고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로 카메라의 포지션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Y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제 얘도 3D 레이어 켜주고 살짝 위치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포지션이 이 너를 따라가게 해주고 얘는 줌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줌 P를 해서 줌을 하면은 전체가 다 줌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이제 3D 레이어에 다 뭐 뎁스감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됐다 치고 카메라 레이어가 있고요. 자, 우리가 투뷰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게 카메라예요. 얘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포지션의 널들을 왔다 갔다 해서 X랑 Y, 첫 번째, 두 번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터레스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배경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 배경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맨 밑에 가서 배경의 3D 레이어는 꺼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3D 레이어 카메라에 영향을 안 받는 애기 때문에 이 요소들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포지션 값에 키를 주고 우리가 줌으로 해서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줌만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만 키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 느리죠? 재생 속도가. 24프레임을 바꿔주세요. 원뷰를 보고 더 빨라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여기랑 맞아 떨어져야 되죠. 요 파란색이랑,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이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 파란색 레이어에 얘가 컬러만 가지고 올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Y 해서 이 컬러 코드 헥스 코드라고 하거든요. 얘를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커졌을 때 제일 작은 이 스퀘어가 있을 거예요. 얘를 키워줄 거예요. 키워주면서 이 스퀘어들을 다 같이 키워주면서 이 안에 게 아까 봤던 그 색깔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얘가 커질 때 스퀘어 컨트롤들의 스케일도 커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더 빨라지게끔. 그래서 확 커져야 되니까 시작할 때 좀 더 가파른 게 좋겠죠? 속도가. 오를 눌러주시고 얘네도 좀 더 가파르게. 필요 없는 키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좀 조절해주세요. 이 스퀘어 컨트롤이랑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파란색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두 개겠죠? 커지면서 필 값을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이펙트 가서 제너레이트 가서 필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사한 헥스 코드 S04에서 컨트롤 시프트 Y 해서 컨트롤 C 오케이 누르고 여기 헥스 코드에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컬러에 키를 주고요. 컬러가 아니라 오퍼시티 키를 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0을 줍니다. 컬러에 키를 주는 게 맞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컬러가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컬러가 변하게끔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씬 4번에 제가 미리 프리컴프를 이 서클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걸 그대로 글로우 밑에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는 대괄호를 눌러서 이 시점에 스냅을 시켜주고요. 살짝 끌어다 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친구들도 3D 레이어를 켜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너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잡아줄게요. 한 8초 정도로 컴프 길이를 바꾸고 12프레임에 P를 눌러서 지금 원래 있는 포지션에 키값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만 중앙에 맞춰주세요. 이 키값을 다른 애들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중앙에서 얘가 퍼지는 형태로 모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널에 회전값을 줄게요. R을 눌러서 Z값의 회전값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0이고 이때는 한 마이너스 180 정도로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돼요. 자, 회전이 조금 빠른 것 같아서 다 같이 ease in and out을 좀 줄게요. 그리고 끝에는 좀 느리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씬 3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이 바깥의 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크기와 원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 값을 좀 줄게요. 3D 레이어 켜주면은 사라지죠? 앞으로 살짝 당겨주고요. 글로우도 앞으로 약간 당겨줍니다. 두 개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리고 중심 위치를 다시 맞춰주세요. 포지션에. 컴프 포지션에 이제 키를 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 글로우는 오퍼시티가 옅어져야겠죠. 이렇게.
얘도 시작할 때는 버시티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션이 진행이 돼요. 자, S를 눌러서 0을 잡고 0 잡고 그리고 Shift P를 눌러서 프레임에 P를 잡아주고 포지션에 여러분이 원하는 동선으로 X, Y만 움직일게요. 얘는 중심으로 들어가게 보이고 얘도 중심으로 들어가 줄게요. 나선형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뒤에 여기 나오는 부분이 조금 더 느려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를 조금 뒤로 더 당기고 좀 더 은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쪽은 이지 아웃을 좀 덜 줄게요. 그러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은 우리가 역시나 필을 줄 거예요. 제너레이트 필을 가서 그전께 흰색이었으니까 흰색으로 빼준 다음에 이때 오퍼시티를 아무래도 필보다는 이거 말고 레벨 값을 줍시다, 여러분. 컬러 코렉션 가서 레벨 가서 레벨에 채널 히스토그램 키프레임을 켜주시고 그럼 U를 누르면 여기 히스토그램이 켜지죠? 여기서는 원래 이 색감이 나와야 되고 레벨 값을 올려서 과노출된 것처럼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작은 원들을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다 잡고 F9를 누른 다음에 반대로 빨려 들어갈 때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안의 요소들과 바깥의 카피까지 완성을 할 거예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이걸 마무리할 수 있겠죠, 우리?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 중간 평가를 끝내도록 해볼게요.